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 옆에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비 때문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를 끌고 나가기가 상당히 애매해졌어요. 비를 맞추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 차를 한번 몰아보니까 비 오는 날에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엑셀 조작을 좀만 잘못해도 갑자기 차가 팍 튀어나가면서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오늘은 이 실내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적당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쪽 라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꼭 그 F117 스텔스 폭격기 그 라인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아벤타도르의 디자인적인 모티브는 벌레에게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무슨 뭐 그 무당벌레라든가 그런 거 비슷해요. 뒤쪽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실내는 F-22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그 전투기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런데 요 앞쪽만은 그런 스텔스 전투기의 전면 모양을 이렇게 흉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요. 이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 저희가 가야르도를 좀 많이 타봤는데 가야르도는 이 앞을 보게 되면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크고 에어 인테이크에서 이런 방향으로 라지에이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열을 식혀줄 수 있도록 이 안에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라지에이터가 아니고 나팔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기를 어디로 모아가지고 어디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기능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자동차네요. 자, 위쪽으로 헤드라이트가 있죠.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라이트가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향하는 각도대로 비춰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 제논이라든가 LED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봅시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역시나 트렁크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뭐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저 작습니다. 자, 트렁크 안을 보게 되니까 뭐가 있나요? 트렁크를 비춰주는 라이트가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12V 아울렛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로 뭐 뭔가를 쓰겠죠. 뭐 전동 공구라든가 아니면 뭐 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거 좀 쓰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주차시켜 놨을 때 씌워놓는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커버가 천으로 돼 있어요. 이거 오염되면 세탁기로 빨면 되겠네요. 의외로 천 커버가 비닐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보다 조금 더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산, 접이식 우산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뭐 밖에도 안 나가는데 이런 거나 열심히 한번 열어봐야죠. 오. 이거 뭔가 좀 유치해요. 그 자동차에 우산 들어 있는 거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롤스로이스거든요. 문짝에 커다란 장 우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3단 접이식 우산을 하나 넣어줬는데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우산인 걸로 봐가지고는 이탈리아 람보르기니에서 넣어준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이니까
아주 잘 포장해서 이따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방이 찍찍이로 붙어 있네요. 앞쪽을 열게 되면은 사용자 설명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설명서를 이따 정리해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많이 남발하겠네요. 자,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를 열어보면은 뭐가 들어 있을까요? 공구가 좀 들어 있군요. 야, 드라이버가 현대 자동차에서 주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생긴 것만 다를 뿐 퀄리티는 비슷합니다. 슈퍼카도 이런 기본 공구의 퀄리티는 비슷하네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람보르기니가 써져 있는 장갑이에요. 이거는 새벽할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잘 넣어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네모난 거는 이 그림을 대충 보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채울 때 쓰는 그 미니 컴프레셔 그거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통에 뭐가 있죠? 이거 보니까 맥스가 80km, 이렇게 50마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이거를 안에다 분사하면 자동으로 펑크를 메꿔주는 그런 약품이 들어있는 캔 같은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기본 공구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따 정리할 거예요. 자꾸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금속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차가 뭔가 신소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카본 파이버의 일종이 아닐까 싶었는데 위에는 그냥 플라스틱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뭔가 금속 느낌이 나요. 알루미늄인가? 이것도 카본 파이버겠죠? 근데 카본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자, 한번 제가 실례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차를 제조할 때 보게 되면은 요 부분, 요 케이지 부분 있죠. 이 모노코크라고 부르는 그 프레임 부분. 여기를 카본으로 만들어요. 아래쪽 카본을 이런 형틀에 대고 카본 섬유를 막 몇 겹으로 입힌 다음에 그걸 수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아래쪽을 굳히고 위에 쪽도 옆에서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개 사이에다 본드를 막 바른 다음에 걔를 기계로 딱 붙여놔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요. 이걸 두들겨 보시면 속이 가득 차 있는 강철, 철덩어리 이렇게 두들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플라스틱 완구가 있잖아요. 꼭 그런 거를 두들겨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는 카본이고 이 밑으로 해가지고 금속으로 된 뼈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뭔가 제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소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차체를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뒤로 뭐가 있을까요? 타이어가 있겠군요. 앞 타이어는 255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 땐 그랬어요. 자, 255에 30 R20 20인치네요.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9인치라고 써진 걸 봤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20인치, 앞이 19인치 그렇게 되는데 얘는 앞 타이어가 20인치, 뒤 타이어가 21인치를 씁니다. 그 안으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세차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휠이 꽤나 깨끗한 편이잖아요. 그게 카본 브레이크, 카본이 아니군요. 세라믹 브레이크의 특징이죠. 휠이 깨끗하다. 그걸로 봐서 확실히 세라믹 브레이크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라믹 브레이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열에 대한 어떤 내성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거기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00km로 달리다가 쓰는데 시간이 뭐 1초인가 2초인가 얘가 제로백이 2.9초잖아요. 1초가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100km까지 갔다가 다시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 그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다고요. 3초 동안 갔다가 1초 동안 딱 써버리는 그런 굉장히 무지막지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에는 커다란 불만은 없고요. 그리고 시저도어가 버티고 있군요. 가위같이 열린다 그래서 시저도어입니다. 이거는 전 모델인 무르시엘라구랑 똑같이 그렇게 열립니다. 이 도어를 열었을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옆차와의 간격 그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열어보니까 차폭에서부터
요만큼 나오게 되네요. 자, 폭은 요만큼 필요합니다. 요거는 벤츠 SLS가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걔는 걸윙 도어라고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잖아요. 그 녀석하고 거의 비슷한 공간,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천정까지의 높이인 것 같아요. 천정이 낮은 곳에 잘못 주차했다가 그냥 확 열어버리면 이 글라스가 데미지를 입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이렇게 빼죽빼죽한 것들 때문에 어딘가 그렇게 미덥지가 않네요. 문을 닫았을 땐 참 멋있는데 문을 열고 나니까 이런 게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도어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걸 봐가지고는 저 묶어놓은 부분이 좀, 좀 믿음직스럽지 않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재밌는 게 벤츠의 SL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뒤집어지면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못 열잖아요. 그래서 이 문의 힌지라고 부르나요? 그 부분에 폭탄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가 딱 뒤집어지면 그게 팍 터지면서 문짝이 옆으로 덜컥 하고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마 여기도 폭탄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자, 문짝을 이렇게 보니까 아래쪽에 타이어 사이즈하고 공기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타이어 사이즈 전면은 255에 35 R19, 255에 30 R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뒷 타이어는 335에 30, 355에 25 이렇게. 사이즈가 두 개였어요. 그렇군요. 큰 타이어를 가진 차가 있고 작은 게 있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실내는 좀 이따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닫고 뒤로 넘어갑시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자동차에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정말 무슨 딱정벌레 같기도 하고 무슨 우주선 같기도 해요. 여기하고 여기서 이제 공기를 미친 듯이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이렇게 막 뚫려 있고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보이네요. 일단 뒤에 엔진룸을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다시 열어야 되는군요. 자, 엔진룸 여는 스위치는 의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쭉 당기면 이렇게 열리죠. 정말 즐거운 순간이네요. 자, 엔진룸을 이렇게 열어서 보고 있습니다. 엔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람보르기니는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엔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붙여보고 나니까 자동차가 됐더라.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엔진 헤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4개의 저 공기 흡입구. 참 08년식 가야르도를 제가 전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이 엔진 커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람보르기니를 보면 이렇게 엔진 커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다라고 보여드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요게 뭐 엔진 오일 넣는 구멍이 있고요. 저거는 냉각수겠죠. 저쪽에 냉각수 오일. 그리고 여기 자동차 핸들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겠죠? 다 제 상상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은색으로 만든 커다란 통이 하나 있어요. 어이쿠,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냉각수가 들어가는 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기 앞에 무슨 커다란 펌프가 있는 거 보니까 냉각수 통이 막 이만하군요. 이만하고 그리고 밑으로 정말 작은 드럼통 같은 그런 커다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설마 연료 탱크를 여기다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넣어놓으면 연료 탱크에 열이 받아가지고 장난이 아닐 테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위에 보면은 스트로바가 X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700마력짜리 자동차잖아요. 거기에 6500cc짜리 엔진을 딱 이렇게 결박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스트로바가 없으면 엔진이 꼭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디자인상으로도 참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휴겁슈바랑 스프링이 가로로 이 안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푸시 로드 서스펜션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차량들은 보면은 타이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거기에 이렇게 쇼겁쇼겁하고 붙어서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 타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 지렛대 같은 거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쇼겁쇼버하고 스프링이 여기에 이렇게 세로로 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자동차의 접지력을 높이는데 가장 우수한 세팅이래요. 상용화된 자동차에 이렇게 팔리는 자동차에 이런 구조로 설치된 게 아벤타도르가 최초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구조에 찬성합니다. 타보니까 이 서스펜션에서 오는 느낌이 찬성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엔진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긴 확실히 보입니다. 이건 카본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죠. 이 커버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엔진룸을 이렇게 덮어보시게 되면 이건 유리인 것 같아요. 강화 유리인 것 같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봤을 때 세차를 하거나 비가 오면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아벤을 갖고 있는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이 안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괜찮대요. 그냥 세차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 부분이 참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생각하기로 싱겁게 끝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저게 있네요. 리어 스포일러. 달리면 올라와 가지고 이게 굉장한 그 다운포스를 제공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차들도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뭐 맥라렌 같은 경우에 이게 막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꺾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얇은 리어 윙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면으로 후면에 뭐 별거 있나요? 센터에 배기구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12기통 엔진에서 나오는 그것들 배기 가스가 일로 쫙쫙쫙쫙 뿜어져 나오는데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참 좋네요. 저한테 잘 맞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을 사기에는 이 차값이 5억 7,500만 원이죠. 잔존 가치가 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전 지금 아마 이번 생애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자, 키가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새로운 키인데 디자인이 거대해졌네요. 예전에 가야르도 키 같은 경우만 봐도 굉장히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덩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는 게 꼭 어디서 본 열쇠 같은데.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합시다. 요 빨간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안에 스톱, 스타트 이렇게 써 있네요. 스타트 엔진. 기대되는데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엔진 소리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시동 켜놓고 말을 못하겠어요. 일단 시동을 끕시다. 아쉬운데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참 말로 표현이 힘들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제 그 황소에 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슈퍼카를 많이 타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벤타도르를 탈 때 그 느낌 같은 게 참 안 나와요. 차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좀 겸손해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소리예요. 오늘 사실 비 온다고 차를 안 몰고 나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엔진 소리를 들으면 저 빗길에서 내가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앞쪽부터 이렇게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냐면 스티어링 휠 같은 것들이에요.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꼭 게임용으로 나온 스티어링 휠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자동차가 아닐 것만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걸고 패드 시프트를 조작하는 그런 손의 포지션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걸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포지션 두 가지가 있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휠을 꺾었을 때나 이럴 때 서비스 공간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운데 요게 크락션일까요? 왜 안 울지? 크락션 버튼이 따로 없는 걸 봐서는 가운데가 크락션이 맞는 것 같은데, 키를 뽑으면 크락션이 안 오는군요. 그런 게 있고요. 뭐 컨트롤을 위한 부분들, 그리고 음성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람보르기니 고유의 이 길다란 패들 시프트. 저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하고 스티어링 휠이 분리된 타입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코너를 틀거나 이럴 때 이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붙어 있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다가 이렇게 눌러야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휠을 틀고 손을 여기 넣어서 당기면 기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하고 패들 시프트가 떨어져 있는 모델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이 있죠. 계기판은 계기판만 한번 켜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계기판이 불이 들어오겠죠. 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동그랗게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게 전부 다 모니터예요. 참 묘한 느낌이에요. 그 이전에도 뭐 벤츠 S클래스 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곳에 모니터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걔들은 그냥 통으로 하나의 모니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부분이 이 모양대로 잘려 있는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현실감이 없어요. 제가 진짜 자동차를 탄 것 같지가 않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봐도 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착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느낌을 이 계기판이 줘요. 참 희한하죠? 뭐 그렇습니다. 왼쪽을 보게 되면은 오토 센서 작동시키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실내등, 헤드라이트, 안개등, 그리고 요거는 요 계기판 밝기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스포츠카니까요. 슈퍼카죠. 자, 센터로 와 보면은 창문을 여는 스위치하고요. 그리고 앞쪽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람보르기니는 차체 전체가 올라가지 않고 앞쪽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그 스위치가 있고, ESC 오프, 비상등 스위치, 파킹 센서,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히터라든가 뭐 에어컨, 시트 열선 뭐 이런 버튼들이 버티고 있네요. 자, 그 밑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스트라다. 이거는 편안하게 운전하는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가 있고 코르사 모드가 있습니다. 이 코르사 모드가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자, 그 밑으로 내비게이션 버튼. 오, 내비게이션이 들어오는군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뭐죠? 지금은 안 나오네요. 카. 자동차 조종 메뉴가 들어있군요. 셋업. 차량 설정. 라디오. 미디어. 네임. 디렉터리가 없군요. 전화. 뭐 이것저것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네요. 거기에 후진 기어, 파킹 기어, 수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드가 여기 버티고 있습니다. 그 뒤로 배터리가 있는 거죠. 뭔가 많이 있을 것만 같이 생겼는데 사실 살펴보면 별거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실내도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참 오랜만에 리뷰라고 참 저도 신나서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 아쉽네요. 지난번에 몰고 나갔을 때 뭐라도 좀 찍어가지고 들어올 걸 그랬나 봐요. 뭐랄까요? 현실적인 자동차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장난감, 혹은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의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 만든 자동차,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보면 볼수록 재밌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은 달리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추월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녹화 눌렀어 저거? 갔다 올게.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참 좋네요. 물론 주행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는 거지, 승차감 때문에 기분이 좋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승차감이 어떠냐면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한 수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은 이 노면의 상태를 운전자한테 막 집어 던지는 것 같아요. 여긴 돌불이 있네, 여기는 노면 안 좋네, 막 그러면서 이 밑에서부터 위로 뭐가 막 날라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나요. 야, 참 여태까지 타봤던 그 스포츠카나 아니면은 슈퍼카들 중에서 가장 단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탔으니까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깜빡이 켜고요. 주변에 오는 차들 없고요. 출발.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시동을 처음에 딱 걸면 예열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예열이 안 돼 있는 상태면은 레드존이 5000 rpm에 딱 있어요. 그러다가 예열이 딱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잖아요. 지금은 9000 rpm에 레드존이 가 있어요. 이 컴퓨터로 제어되는, 수치화된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굉장히 편안한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트라다란 모드인데 이 모드로 바꾸고 나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느낌을 제공한다. 느낌이 아니고 많은 피로를 제공하네요. 어휴, 과속 방지턱입니다. 알아서 조심하게 되네요. 자, 일단 운전하면서 말씀드리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엔진이 6500cc급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저 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차의 정 가운데 있는 거죠. 차의 무게 배분이 50대 50이 아니에요. 차의 무게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57대 43인가 그래요. 앞에가 조금 더 많이 실려 있고 뒤에가 아주 살짝 더 가벼운 편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핸들링 때문에 앞쪽에다가 무게 배분을 조금 더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그 4륜구동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잖아요. 가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엑셀을 꾹 하고 밟으면 제가 이렇게 몸이 뒤로 확 제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이 순간적으로 뒤로 확 하고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관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뒤로 확 하고 몰려 들어가면 뒷바퀴에 실리는 힘이 확 하고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50대 50이면은 뒤로 확 하고 밀려 들어가면 그
그쪽으로 들어가는 무게가 커지다 보니까 50대 50 배분이면 조금 부족했겠죠. 그래서 57대 43 정도로 무게 배분을 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고요. 자, 이 6500cc의 700마력짜리 엔진이에요. 와, 이 700마력이 제가 여태까지 차봤던 뭐 500마력대나 600마력대 자동차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구동계의 모든 것이 엔진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BMW에서 i3 그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뭐 조만간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가 원 그 페달 드라이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가고 놓으면 쓰잖아요. 이 차가 그래요.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쭈루루루룩 하고 가는데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딱 띄면은 속도가 갑자기 빡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원 페달 드라이브 그런 느낌을 아주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엔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강력한 엔진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냐고 막 30km 40km 요 정도 속도로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와, 30km 40km로 다니고 있는데 부담이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30km 40km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 보니까 100km가 넘어가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 아니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 요즘에 설계의 어떤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엔진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서 그 뭐랄까요, 차체를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꽤 많은 방향을 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엔진 무게가 235kg이래요. 엔진이 저 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요 밑에 쪽으로 이제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미션이라든가 주변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엔진 부가적인 장치 빼고 그 실린더가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차체 무게를 극단적으로 가볍게 하고 거기에다가 700마력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엔진을 붙여가지고 기동성이라든가 어떤 스피드에 대한 모든 것을 잡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앞으로 붙어있는 이제 미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차가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ISA인가? 자동화된 수동 변속기라는 걸 탑재를 하고 있대요, 얘는. 그래가지고 미션이 바뀌는 속도가 0.05초인가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읽어보고는 미션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없겠구나. 듀얼 클러치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엑셀을 딱 밟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냥 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 차는 그 뭐가 바뀔 때마다 오랑 하면서 나 바꿔 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느낌이 상당히 위협스럽게 지금은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 차에 좀 적응을 하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미션이 이렇게 재빠르게 바뀌어지는 이게 너무 겁난다는 거죠. 와, 엔진과 이제 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늘 이제 그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서스펜션은 아까 실내에서 설명드리면서 다 말씀을 드렸죠. 가로로 배치된 굉장히 독특한 쇼업쇼버와 스프링을 갖고 있다고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 일단은 달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비는 그쳤는데 아직까지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풀악셀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규정속도 30입니다. 26, 27, 28, 29, 30 지금 30km로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끝나면 저 앞에서 한번 엑스를 한번 툭 하고 밟아보고 싶네요. 좀 길이 좀 마른 곳이 없을라나요?
요 정도면 좀 적당해 보이네요. 보호구역도 끝났고요. 80km까지만 밟아봅시다. 우우우. 와. 포기하겠습니다. 노면이 비에 젖어 있는데 X를 딱 밟으니까 지금 뒷바퀴 사이즈가 355거든요. 35.5cm짜리 타이어인데 그게 푸득푸득 거리면서 그 뭐랄까요? 감당이 안 되네요, 이게. 겁나는데요? 지금 노면 상태로는 이걸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이 풀악셀이라든가 이런 건 좀 밀어보도록 하죠. 그 대신에 브레이크 테스트는 한번 해볼까요? 32 이쯤에서 우와, 와, 진짜 광고에 나오는 듯이 브레이크는 어마무시하게 작동을 하네요. 어휴. 자, 일단 어디 가서 좀 차를 세울게요. 제가 자만했었나봐요. 700마력짜리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나불나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자, 여기 잠깐 세웁시다. 아유, 정말 힘드네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게 여태까지는 참 쉬웠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중립 빼고요. 그리고 파킹을 당겨가지고 걸어주고요. 됐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나요. 가야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차의 묘미가 있거든요. 컨트롤도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달리는 것도 꽤나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걸 내가 조종해서 이 속도까지 다다르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녀석은 도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달릴 자신이 없어요. 너무 빨리 튀어나가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이게 글쎄요, 저한텐 좀 겁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과 대화를 편하게 나누면서 몰고 다니기에는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도로 사장이라든가 좀 낮이라든가 이렇게 좀 시야가 확보가 된다면 한번 신나게 밟아보고 싶은 건 그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